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불의 성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의 성상에서는 이제 딱 두 가지 내용만 다뤘는데, 첫 번째는 플래시 오버 현상과 그리고 백드래프트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불의 성상입니다. 자, 불의 성상의 바로 첫 번째 내용으로서 바로 플래시 오버죠. 플래시 오버. 가끔 영어로도 나오는데 플래시 오버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플래시 오버다. 가끔 가다가 그 내용 설명을 드릴 때 이제 F5 이렇게 해서 F5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플래시 오버를 약자해서 F5. 자, 그리고 이제 플래시 오버를 이제 다른 말로 순발 연소라고도 합니다. 순발 연소다. 자, 여기서 순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간적으로 발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발 연소라고도 불러주는 겁니다. 순발 연소. 자, 그리고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는 바로 옥내 건물 내부 건축물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 자, 일단 그 플래시 오버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그 건물 실내에 그 가스가 그 충만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출이 되지 못하고 안에서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실내에 가득 차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 발화점 이상이 돼 버리면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돼 버리면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폭발이라기보다는 급작스럽게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플래시 오버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염이 충만되어 있는 거죠. 그 실내 전체에 그 화염이 급속하게 퍼지는 것을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퍼뜨리는 거죠. 그죠? 플래시 오버라는 것이. 그래서 그 첫 번째 플래시 오버의 그 정의를 보면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라는 거죠.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다. 이 화재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화재에 의한 그 열의 축적이 돼서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그 발화가 되는 것을 바로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폭발적인 착화 현상. 자, 두 번째는 바로 폭발적인 화재 확대 현상이다. 자, 폭발적인 화재 확대 현상이다. 그러니까 실내 전체에 어떠한 방이 있을 때 그 방 전체에 화재가 확산되는 겁니다. 크게 화재가 확대되는 현상이다라는 거.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건물 화재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일시에 인화하여 한꺼번에 인화해서 화염이 충만하는 단계다. 자, 화염이 충만하는 단계. 그러니까 실내에 가득 차는 거죠. 화염이 충만하는 단계.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실내의 가연물이 연소함에 따라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가 실내에 누적되어서, 즉 실내에 누적이 되어서 쌓여서 폭발적으로 연소하여 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길에 쌓이는 현상이다. 즉, 가연성 가스가 실내에 누적되는 거죠. 가연성 가스가 실내에 누적. 쌓이고 쌓여서 이제 터지는 거죠. 그죠? 누적돼서.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이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다. 자, 열이 축적되어서 화염이 발생을 한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같은 말입니다. 여섯 번째. 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자,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플래시 오버라는 것이. 자, 중요한 것은 바로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폭발적인 화재 확대 현상, 그 다음에 화염이
화염이 충만, 그러니까 가득 찬다는 얘기, 실내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실내에 누적이 됨으로써 예, 화재가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열이 축적이 됨으로써 이제 발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한다. 플래시 오버라는 것이 이렇게 그 책에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발생 시간은 플래시 오버가 발생 시간이죠. 자, 발생 시간은 자, 언제 발생을 하느냐? 바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후에 5에서 6분 후. 5에서 6분경에 바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나타납니다. 화재 초기로부터 해서 화재가 발생한 후에 5에서 6분 사이에 그때 바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플래시 발생 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시점. 자, 발생 시점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발생 시점은 시험에 간간히 나왔었습니다. 발생 시점. 네, 바로 성장기에서 바로 최성기로 넘어가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그 분기점에 바로 플래시 오버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성장기와 최성기가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 건축물, 자, 건축물의 내화 여기 쓰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자, 내화 진행 과정입니다. 내화. 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다시 내화 진행 과정. 자, 건축물이 화재가 났을 때, 자,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냐면, 바로 이제 화재 초기. 자, 화재 초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초기 다음에 성장. 이제 화재가 성장을 하겠죠? 커지는 거죠, 불길이. 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성기.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거죠, 최성기. 절정을, 자, 이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쇄기. 이제 화재가 좀 사그라들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감쇄기 해서 마지막에 종기. 끝나는 거죠, 화재가. 그때 그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죠.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바로 플래시 오버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발생 시점이. 자, 그 다음에 실내 온도. 자, 실내 온도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내 온도가 약 800에서 9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에서 900도. 자,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래시 오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해놓을까요? 두 번째. 자, 플래시 오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플래시 오버랑 관련이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향이 있는 것. 플래시 오버에 영향이 있는 것. 자,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개구율이죠. 개구율. 자, 개구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구가 열려 있는 거죠. 출구가. 그러니까 창문의 크기가 그 실내에 얼만큼이 되느냐. 그 창문의 크기에 따라서 플래시 오버가 빨리 되느냐, 플래시 오버가 늦게 오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개구율에 따라서. 자, 두 번째는 내장 재료. 자, 그 건축물이 뭐 가연성 물질인지 아니면 뭐 불연성인지 뭐 불에 잘 타지 않는지, 자, 그런 것에 따라서 내장 재료에 따라서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 재료, 만약에 그 건축물이 불연 재료라고 한다면은 플래시 오버가 조금 늦게 발생을 하겠죠. 잘 안 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장 재료가 불에 잘 타는 재질이다라고 하면 플래시 오버는 좀 더 빨리 찾아오겠죠. 그죠? 내장 재료도 플래시 오버에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세 번째로는 화원의 크기. 자, 화원의 크기다. 화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씨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냥불이 타는 것과 장작이 타는 것과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장작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화원의 크기가 클수록 플래시 오버는 빨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화원의 크기가 클수록.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실의 내표면적. 자, 실의 내표면적. 자, 이것은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내의 면적이 그 화염과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습니까? 바로 플래시 오버가 빨리 찾아온다는 거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 다섯 번째로는 바로 가연물의 양과 종류입니다. 가연물의 양과 종류.
가연물의 양과 종류. 자, 아무래도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이 많으면 아무래도 플래시 오버가 더 빨리 찾아오겠죠? 그죠? 가연물이 많을수록. 다음 여섯 번째, 이제 온도. 자, 실내의 온도. 온도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오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플래시 오버의 발생 시간과 내장재의 관계.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자, 플래시 오버 발생 시간. 발생하는 시간과 내장재의 관계.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 재료, 건축물의 재료를 말하는 거겠죠. 내장재의 관계.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벽보다는 천장재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벽보다는 천장재가 더 영향을 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플래시 오버 현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이 축적이 돼서 순간적으로 자, 불이 붙는 현상인데 바로 그 열이 축적이 되는 게 바로 어디냐면 천장부터 열이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재가 벽의 재료보다 더 플래시 오버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천장 재료가 벽에 있는 재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가연 재료가 난연 재료보다 빨리 발생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연 재료가 있고, 자, 난연 재료가 있을 때, 자, 가연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탈 수 있는 물질인 거고, 난연 재료 같은 경우는 연소할 수 없는 물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연 재료가 난연 재료보다는 바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더 빨리 발생하는 거죠. 그죠? 발생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연 재료일 때가 난연 재료일 때보다 플래시 오버 발생 시간이 더 짧게 되는 거죠. 짧게.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열 전도율이 적은. 자,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자, 열 전도율이 적은 내장재가 바로 플래시 오버 발생 시간이 더 짧다라는 거죠. 그죠? 열 전도율이. 자, 열 전도율이 적다라는 것은 뭐죠? 열 전도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열 축적이 용이한 거죠. 그 열 축적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바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빠르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열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내장재의 두께가 얇은 쪽. 자, 내장재의 두께입니다. 두께. 내장재의 두께가 얇을수록 플래시 오버 현상의 발생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장재의 두께가 얇을수록 더 빨리 타겠죠. 두꺼운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재의 두께가 얇을수록 플래시 오버 발생 시간이 더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플래시 오버 시간. 자, 플래시 오버 시간. 플래시 오버 타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FOT라고 표현하죠. FOT. 플래시 오버 타임. 자, 플래시 오버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다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 첫 번째. 열의 발생 속도가 빠르면 바로 FOT는 짧아진다. 그죠? FOT는 짧아진다. 당연한 말입니다. 열의 발생 속도가 빠르면 플래시 오버 시간이 더 당겨지겠죠. 그죠? 왜냐면 열이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열의 발생 속도가 빠르면 FOT, 플래시 오버 시간이 짧아진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개구율이 크면 바로 FOT는 짧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개구율이 커졌다는 얘기는 창문이죠. 창문. 쉽게 얘기해서 창문이 크면 클수록 밖에 있는 산소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산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플래시 오버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구율이 클수록
FOT는 짧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개구율이 크면. 다음 세 번째는 개구율이 너무 크게 되면, 자, 개구율이 너무 크면, 개구율이 너무 크면 FOT는 반대로 길어진다는 겁니다. 길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구율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무슨냐? 창문이 엄청 큰 겁니다. 거의 밖에 다 보일 정도로 창문이 엄청 크면 그 안에 충만되어 있는,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더 많이 나가겠죠. 그죠? 자, 개구율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안에 축적되어 있는 열이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FOT, 즉 플래시 오버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2번과 3번을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개구율이 적당히 커요. 개구율이 적당히 크면 FOT는 짧아지지만 너무 크게 돼버리면 안에 있던 열이 다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FOT는 반대로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뭘까요? 자, 네 번째는, 자, 실 내부의 FOT가 짧은 순서. 자, 실 내부의 FOT가 짧은 순서. 자, 이것도 시험에서 이게 그 객관식으로서 이제 문항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실 내부의 FOT가 짧은 순서. 바로 천장, 벽, 바닥입니다. 천장, 그다음에 벽, 바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실 내부가 있습니다. 실 내부가 있을 때 그 화염이 충만되는 게 제일 먼저 열이 축적되는 게 천장 쪽에 열이 제일 먼저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다가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이 열이 이렇게 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바닥까지 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 내부의 FOT, 즉 플래시 오버 시간이 짧은 순서는 바로 천장, 그리고 벽, 그 다음 바닥, 이런 순이 되는 거죠. 천장이 가장 먼저 플래시 오버 타임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장, 벽, 바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열 전도율이 작은 내장재가, 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열 전도율이 작은 내장재가 바로 FOT가 짧아진다라는 거죠. 자, 열 전도율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열이 분산이 되지 않고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축적이 용이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바로 플래시 오버 타임이 짧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즉 암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서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하는 게 아니라 문항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아시겠죠? 이해를 하시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 자, 이제 플래시 오버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는 영어로 그대로입니다. 백. 그죠? 거꾸로. 예, 드래프트. 자, 이렇게 해서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안 썼네. 자, 백드래프트. 자, 백드래프트를 우리말로 하면 바로 역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역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화 현상이. 바로 불이 거꾸로 타는 거죠. 그죠? 역화 현상이다. 불이 거꾸로 탄다. 백드래프트. 자, 그럼 백드래프트가 왜 발생하냐면, 자, 보시면, 자,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화재실에 갑자기 산소가 들이닥치면 순간적으로 연소를 해서 바로 폭발을 하는 것이 바로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실이 있습니다. 화재실이. 자, 이렇게 화재실이 있는데, 자, 이제 이쪽에 이제 문이 있겠죠, 문. 그죠? 출구가 있겠죠? 이쪽에 출구가 딱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출구가 있고, 이 화재실 안에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아직 연소를 못하고 지금 가스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가스들이 막 충진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연기는 나오겠죠, 그죠? 연기는 막 새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뭐 안에 이게 진압하기 위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갑자기 문을 확 엽니다. 갑자기 문을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산소가 화재실에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순간적으로. 그때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바로 화염이 불이 확 타는 거죠. 그럼 그때 바로 이렇게 화염이 이렇게 실내 바깥으로 나와버려서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드래프트죠. 그러니까 이 화재실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산소가 들어감으로써 화재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에서 막 이 건물 내부 화재실 내부에서 연기가 막 새어나오고 있어요. 새어나오고 있다고 하면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때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거나 갑자기 열어버리면 이런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실제 생활에서도. 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화재실에 급격히 산소가 공급이 될 경우 순간적으로 연소하여 화재가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백드래프트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화재실의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 가스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재가 폭풍을 동반하며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으로 언제 발생하느냐? 바로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감쇄기에 발생을 합니다. 자, 좀 전에 플래시오버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발생했지만 이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바로 감쇄기에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감쇄기 중요합니다. 감쇄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재로 인하여 산소가 부족한 건물 내에 산소가 새로 유입된 때 고열가스의 폭발 또는 급속한 연소가 발생되는 현상이다. 네 번째. 통기력이 좋지 않은 상태, 즉 기체가 잘 안 통한다는 얘기죠. 통기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가 계속되어 산소가 심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개구부를 통하여 산소가 공급되면 실내에 가연성 혼합기가 공급되는 산소의 방향과 반대로 흐르며 급격히 연소하는 현상으로서 바로 역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화염이 산소의 공급 통로로 분출되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백드래프트 현상 같은 경우는 기사보다는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산업기사에서.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에 있죠? 자, 2번을 보시면,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일시에 인화하여 화염이 확대되는 단계이다. 그죠? 화염이 확대되는 단계. 이것이 바로 플래시 오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2번 문제. 자, 플래시 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산소의 농도와 무관하다. 1번이 틀렸네요. 플래시 오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산소의 농도도 플래시 오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죠?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같은 경우 화재 공간의 개구일과 관계 있다. 그죠? 관계 있죠? 3번 화재 공간 내의 가연물의 양과 관계 있다. 가연물의 양도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4번 화재실 내의 가연물의 종류와 관계 있다. 그죠? 가연물이 가연 물질인지 아니면 타지 않는 물질인지, 그죠? 그것도 관계가 있겠죠.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일반적으로 화재의 진행 상황 중 플래시 오버는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가? 말씀드렸죠?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4번. 자, 화재가 일정 이상 진행되어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화재를 발견했을 때 일반적인 안전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바로 이것은 백드래프트를 물어보는 것인데, 바로 1번 보세요, 1번. 빨리 문을 열고 복도로 대피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빨리 문을 열면 외부에 있는 산소가 갑자기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을 연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답은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자, 내화 건물의 화재에서 백드래프트 현상은 주로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 같은 경우는 감쇄기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1번, 감쇄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문제. 자, 플래시오버 발생 시간과 내장재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벽보다 천장재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맞죠? 천장재가 벽보다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다음 2번. 난연재료는 가연재료보다 빨리 발생한다. 아니죠? 난연재료는 가연재료보다 더 느리게 발생하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다음 3번에 열전도율이 작은 내장재가 빨리 발생한다. 그렇죠? 열 전도율이 작다는 것은 열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4번에 내장재의 두께가 얇은 쪽이 빨리 발생한다. 내장재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어떻습니까? 화재가 발생하기 더 쉽겠죠. 그죠? 두꺼운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재의 두께가 얇은 쪽이 빨리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화재실에 급격히 산소가 공급이 될 경우 순간적으로 연소하여 화재가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그죠?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산소가 공급했다. 바로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불의 성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